4개의 흰자가 다 보이는, 그러니까 검은 자가 되게 작아야 되죠. 이제 이거를 이제 살인자 눈이라고도 하고 사이코패스 눈이라고도 해요. 일단은 좀 대전제로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요.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러니까 이런 관상은 피해야 한다는 건 맞지만 그것만 있을 때는 아닙니다. 그러니까 나머지도 다 조합돼서 얘기하는 거라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. 자, 일단은 이제 살인자 관상이 있어요.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눈에 보기에 딱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눈 안에 핏줄이 눈 알을 관통할 때가 있어요. 피곤하면 이제 빨간 줄이 생기잖아요.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. 이어지는 것처럼.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진 게 이렇게 빨간 줄이 딱 관통할 때가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이거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기색이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확 바뀌는 때거든요. 핏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관통해서 계속 있는 사람은 없어요. 그거는 말 그대로 지금 나타나는 거니까 반드시 피해야 하는 관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하는 게 이제 사배간이에요. 사배간이라는 거는 4개의 흰자가 다 보이는, 그러니까 검은 자가 되게 작아야 되죠. 이제 이거를 이제 살인자 눈이라고도 하고 사이코패스 눈이라고도 해요.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것만 가지고 다 살인자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지 모두 다 사람을 죽이진 않아요. 단지 이제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질 뿐이거든요. 좀 사이코패스 느낌이 있어요.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데에 있어서 망설이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, 그런데 내가 사람을 죽일 일이 없으면 굳이 뭐 살인을 즐기는 눈이라는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쟁이 일어났다. 그러면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뭐 후회하거나 또는 망설이지 않는 이런 눈인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돼지 눈이라고 하는 것, 이런 데에 되게 그 잔주름이 많아가지고 지저분해 보이는 눈? 네, 눈 밑에가 잔주름이 많고,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눈 알 있죠? 이 흰자가 계속 불긋불긋해야 돼요. 그걸 이제 돼지 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돼지 눈하고 안 닮았어요. 보던 사람이야 보는 거지 처음 보시는 분들은 볼 수 없는 거라서 그런 건 이제 배제하고 딱 드러나는 거 2가지만 말씀드린 거예요. 이제 사기꾼 관상인데요. 사기꾼 관상의 대표적인 게 이제 2가지예요. 두 눈이 짝짝인 사람, 그리고 입이 비틀어져 있는 사람, 삐가 다른 사람, 이중인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,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두 눈이 짝짝인 사람이에요. 이 두 눈이 짝짝인 사람을 보면 딱 느껴지는 게 소시오패스예요. 그러니까 앞에서는 되게 친절하고 내가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하잖아요. 돌아보면 이 사람을 짓밟고 일어나려고 하고 희생시키잖아요. 모든 사람이 눈이 짝짝이라서 사기꾼은 아니에요. 소시오패스는 의외로 그 대기업의 CEO들, 전문 경영인들이 소시오패스인 경우가 많대요. 근데 내가 가진 게 없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람을 속이려고만 하겠죠.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. 만약에 코가 발라가지고 우직한 사람이거나 그러면 또 그렇지 않아요. 그러니까 다른 것도 보고 봐야지 그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. 근데 그런 특징이다라고 관상에서는 얘기하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바람둥이 관상인데요. 이 눈 뒤에가, 이 눈끝이 요렇게 주름이가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, 주름이 하나인 사람은 상관없어요. 그리고 다정다감하고 친절한 거거든요. 문제는 뭐냐면 잔주름이 많은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.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그 웃음주름이 있어요. 그거는 아니에요. 아예 작아가지고 안 보이는 주름 말고 그냥 있는 주름이 한 2-3개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런 부분이 있고, 또 하나는 입술에 점이 있는, 위든 아래든 입 근처에. 왜냐하면 입이라는 것 자체가 관상으로 보면 오행 중에 수에 해당해요. 수라는 거는 뭐냐면 한밤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성욕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근데 여기에 점이 있으니까 더 자극적이겠죠.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내 짝을 잘 만나면 상관없어요. 성욕이 강한 거니까 바람둥이일 수 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에 점 있는 사람들도 얘기를 해요. 코가 이제 배우자거든요. 근데 여기 점이 있으니까 새로운 배우자를 원한다, 이렇게도 얘기를
해요. 근데 내 짝을 잘 만나면 상관없습니다. 특히 코에 있는 점은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지, 왜 미인점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. 보통 코에 점이 영향을 끼치려면 코가 잘 생겨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한 20%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공부 못하는 관상이 있어요. 공부 못하는 관상이 있는데, 이빨이 고르지 못한 사람, 윗 이빨이든 아랫 이빨이든 들쑥날쑥한 사람들이 있어요. 이런 사람들은 집중을 못한다. 그 다음에 이 이빨이 되게 좋으면 말년까지도 꾸준히 공부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해요. 또 두 번째로 보는 거는 이제 이마예요. 이마가 너무 작거나 아니면 여기 끝이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. 이제 바르지 못한 거죠. 그랬을 때는 이제 어렸을 때 공부를 잘 못한다. 또 하나는 여기를 이제 명궁이라고 얘기하거든요. 여기 상처가 있거나 또는 주름이 있거나, 또 가장 큰 건 뭐냐면 눈썹이 일자 눈썹이 있어요. 여기에 털이 많은 사람, 눈썹이 이어진 사람들을 미련하다고 얘기하거든요. 그래서 눈썹이 이어졌다는 개념이에요. 그랬을 때도 공부를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 공부를 못하니까 피해라는 개념이 아니라,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집중을 해서 뭔가 하면 이 사람도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될 텐데 이 사람은 계속 딴짓하니까.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지, 나중에 무엇인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집중하지 못한다 라는 개념 때문에 그렇거든요. 장점이 될 때도 있어요. 되게 예술적인 사람들, 되게 진취적인 사람들은 또 여기에 역마가 써 있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. 근데 내가 이 사람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하고 막 도전적이고 뭐 나서서 하려고 하고 이랬을 때는 또 상관이 없죠. 그것이 어떻게 또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.